민주당은 11일 당 지도부 인사 9명 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4명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입법을 전담하는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선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의 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출마자는 총 4명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사실상 한병도, 박정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당청 간 가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상당수의 친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정청래 견제용 카드로 한병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백혜련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앞장선 백혜련 의원은 확실한 개혁 노선으로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박정 의원은 계파와 상관없이 당내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성준 의원은 당청 엇박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당 내부에서 후보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친명계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유동철 위원장이 선거를 완주할 경우 친명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 분산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유동철 위원장의 사퇴는 친명계 내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명계 비당권파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3대2 구도가 2대2로 확정됨에 따라 각 당원들의 화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을 놓고 4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선출됩니다. 동시에 이날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자리도 채워집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어떤 구성을 갖추느냐, 어떤 진용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권 권력 구도 또한 달라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영 정치부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 전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원내대표 선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선에 4분 다 3선이죠. 네, 맞습니다.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이렇게 최종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자녀 임기 약 4개월만 채우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자녀 임기 자체는 길지가 않은데 남아있는 이벤트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하게 뭐 국회 입법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 그 외에도 이제 정부의 과제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과제들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6.3 지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상에서도 이번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달 한 달이 더 큰 그 존재감과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임도 가능하죠. 사실 뭐 일단은 그 보궐이기 때문에 자녀 임기 자체는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뭐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본인이 또 뭐 연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창구 자체는 닫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 지금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들과 의원실 내부 뭐 보좌진들에 대한 이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이제 한병도 의원과 박정 의원의 2파전 양상을 뽑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진성준의 과거 정책위 시장 때 금투세 문제로 이제
당 안팎의 그 의견과 좀 달리해서 네네. 곤란한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결선 가기는 쉽지 않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 대체로 한병도 의원이나 박정 의원이 스타일 자체가 조금 성격이 무난하고 인품이 좀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박정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꼽는 분들이 많았고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크호스로 보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청래 대표 측 당권파의 지원을 좀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백혜련 의원이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인품과 뭐 성향만으로는 좀 지지를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선출직이고 그다음에 당 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을 이룰 인물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얽혀지는 역학구도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병도 의원, 박정호 의원이 앞서는 그 뒷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친명계 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1월 4일 그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 당시에 같이 자리에 섰던 인물이 천준호 의원이었는데요. 천준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 때 당 비서실장과 대표 그렇죠.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준호 의원의 당시에 한병도 의원 출마 선언 자리에 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의중이 한병도 의원에게 실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친명계 인사들과 청와대까지도 포함하는 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박정 의원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친명계 중에서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범친명계에서 박정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박정 의원의 경우에는 당 내에서 특별하게 적이 없다는 평가가 있고 또 원내 인사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까지 챙길 정도로 민심이 넉넉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파가 옅은 그리고 공정하게 좀 볼 수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는 좀 인식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정 의원의 경우에는 좀 개파와 상관없이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박정 의원의 어떤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좀 원만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크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인물이다. 근데 뭐 이건 사실 한병도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한병도 후보가 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한병도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경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전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네네, 인사들과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뭐 예결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또 원내 수석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한병도 의원의 경험치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 같고, 본인 역시도 이 부분을 강점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원만한 성품으로 주변을 잘 챙겨왔다라는 평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네. 네, 각자의 이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좀 드러나는 공통점은 결국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아무래도 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된 전직 원내대표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수습형 리더가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안정형 혹은 뭐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보인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정 분리 차원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네. 청와대 또한 원내대표 선거를 아무래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이라든지 개혁과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파트너인데 청와대가 내심 둔 후보가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네네. 왜냐하면 뭐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이시던 시절에 뭐 합을 맞춰봤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워낙 다선이시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도 그동안 긴밀한 소통을 당내에서 이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딱 지금 명확하게 누굴 찝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명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네네. 흔적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한병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배경이 청와대 또는 대통령까지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옆에 이제 누가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고 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출마 선언할 때 섰던 분이 누구냐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뭐 다만 이제 의원들의 어쨌든 친소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지 여부 자체가 뭐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서 갈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좀 개인기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아무래도 한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병두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 때 임명했던 원내 지도부 인사들을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그 의미가 뭐죠? 아무래도 안정성을 계속해서 연속성을 추구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안정적인 측면에서 원내 지도부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 4개월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원내 지도를 이끌겠다 이런 취지의 일환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 그 당 지도부의 한 축으로서 그 정청래 대표가 개혁 입법 과제를 속도전을 내붙였을 때 어느 정도 제동을 걸면서 균형치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역할을 한병두 의원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병두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그런 기대감이나 또는 그런 역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내 협상을 해오던 차원에서 원내 그 대표단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면 물론 안정성과 연속성은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문진석 원내 수석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인사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상황에서 그 대표단을 그대로 이끄는 것은 또한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수습형 리더의 자리잖아요. 네네. 결국 남은 이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되는 뭐 사실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뭐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고 그러니까 특히 인사면에 있어서 지금 당내에서 뭐 운영돼 오던 그런 인사들을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혼란은 최소화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청와대와 당을 부드럽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김병기 의원이 임명했던 인사들을 다 바꾸는 것이 뭐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는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궐선거라는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최대한 잡음 없이 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좀 안정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라고 하는 안정형 리더에게 요구하는 덕목에는 오히려 그런 뭐 인사에 있어서 유임을 시키겠다, 뭐 체제를 최대한 안정화시켜서 가져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의미 있게 들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박정훈 지금 두 분에게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전에 박 기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백혜련 그리고 진성준 이 두 네. 분이 좀 뒤처진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유리하다, 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예, 생각을 이러한 합니다. 예상은 정말 맞은 적이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네. 뭐 당대표 선거는 보통 예측대로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보통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출마 선언 때 누가 옆에 섰냐 혹은 뭐 기자들이 이제 많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익명의 이제 인터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한병두 의원이 뭐 우세한 것 같다,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멘트가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띄고 또 한편으로는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워낙 뭐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네, 들리다 네, 보니까 어떤 일종의 세평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백희련 의원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상임위 간사도 많이 하셨고 특위도 많이 맡으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친명계 인사들과 뭐 가까운 관계도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확실한 약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의 경우 아무래도 좀 개혁 노선이 강한데 그렇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와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추기에는 좀 더 낫지 않나. 특히 당의 강성 지지층한테는 좀 소구력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이 세일즈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특히 최근에 강조하시는 게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개혁안을 본인이 이제 많이 만들었다.
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있었던 원내대표와 관련된 그 의혹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무관용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걸 보면 결국 이번 저희 원내대표 선거가 의원들의 투표가 80%긴 하지만 또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20%가 있기 때문에 반영되죠. 그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 자체는 뭐 의원들의 표가 워낙 크지만서도 사실 2% 자체도 뭔가를 뒤집을 수도 있는, 혹은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혹은 본인의 약점을 또 상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당원들의 표심에 많이 좀 소구를 하시려는 전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 이번 투표도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1차 투표 때 과반이 없으면? 네, 맞습니다. 1차 투표 때 일단 권리당원 20% 그리고 의원 현장 투표 80%가 반영돼서 1차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1차 투표 때 과반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2명의 후보 가운데 좀 더 득표수가 많은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특히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투표를 하고 1차 때 선호 투표로 하기 때문에 1순위를 누구 뽑고 2순위를 누구 선호한다 이런 순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1차 투표 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서 전망이 좀 지배적인 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또 표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선 투표로 예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명도 의원과 박정 의원의 결선 투표 분위기를 예상을 했고, 만약에 백혜련 의원이 결선 투표에 나서지 못할 경우, 그 1차 투표에서 떨어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백혜련이 갖고 있는 여성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좀 주목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병도 의원이나 박정 의원의 경우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의 표를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 측 그러니까 당권파가 박정 의원과 한병도 의원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11일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있죠. 지금 최고위원이 3석이 공석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원래 5분이 지금 출마를 하셨는데 어제 유동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역학구도가 뭐 친명대 흔히 말하는 친청 이렇게 굳혀졌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동철 원래는 그 친명 후보로 이건태 의원과 각등 의원 그리고 그 유동철 위원장이 꼽혔는데, 현재 어제 유동철 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친명의 후보 2명 대 그리고 친청 후보 2명 이렇게 2대2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가 한 명이 2명을 투표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친명 후보 쪽에서는 3명의 후보가 나와서 이 한 명에서 2명 투표를 하면 표가 분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삼아서 조금 사퇴를 한 것 같고, 이번에 일종의 교통 정리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친명계 교통 정리로서 2대2 구도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여론조사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네. 지난 2일 발표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 이성윤 의원이 20%대의 지지를 받아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강득구 의원이 10%대의 지지를 받아서 2위를 기록했는데 당시에 문정복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7%대로 거의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동철 위원장이 6.7%의 지지를 받았는데, 유동철 위원장이 이번에 사퇴함으로써 여론조사로 인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본다면 유동철 위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이 표가 결국 이건태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정복 의원과 팽팽한 지지세를 보였던 이건태 의원의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박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집권 1년 차에 친명이다, 친청이다 이렇게 계파가 서고 그 대립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당연히 선거가 있다면 갈등이 동반되는 것인데 이 너무나도 이례적이거든요. 집권 1년 차에 이러한 친명이라든지 친청이라든지, 물론 저는 뭐 친청이 확실히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그 보궐선거에서 뭐 이른바 친명 대 친청의 구도로 뭐 갈리게 평가를 이제 모두가 하게 된 거는 이 후보들 간에 좀 설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표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했었죠. 실제. 네, 실제로 뭐 이제 뭐 문정부 의원과 이 유동철 후보 간에 뭐 좀 격한 공방이 사실은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계파에 따라서 이게 갈려서 지금 싸움이 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친청이라고 하는 파가 명확하게 존재하냐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등지고 어떤 독자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뭐 지금 현 지도부의 노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 아니냐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특정 정치인의 계파로 비화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친명 대 친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인데 이 일종의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건 결국 이 세 자리가 있고 그 세 자리 중에 어떤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 내부의 어떤 강한 노선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표를 몰아주자라는 표심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여론 또한 좀 많이 갈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죠. 네네. 네. 특히 그 여론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했던 명청 갈등 이런 것으로까지 비화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실제 당원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당원들의 여론도 좀 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강한 개혁 과제를 좀 밀어붙여야 되고 완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께서는 뭐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현 지도부나 아니면 법사위의 노선에 좀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뭐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결정들을 당에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를 좀 뒷받침해야 될 때 아니냐 당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딱 갈려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오히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갈려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 퍼센테지가 얼마나인지는 다들 구체적으로는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몇 시쯤에 알 수 있나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일 오후 2시 정도에부터 이제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4, 5시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원내대표 선거는 4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좀 6시 안에 그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11일이죠.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주영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